이런 만성화된 염증, 난치성 염증을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그 염증이 점점점 퍼지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표피를 터트리고 여드름이 터지듯이 언젠가 터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지방 흡입과 지방 이식이 많이 대중화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지방 흡입만 하고 그 지방을 이렇게 버리던 시절이 많았는데 요즘은 본인의 몸에서 나온 지방이 미용적으로 아주 좋은 재료이기 때문에 가슴에 이식을 하거나 엉덩이에 이식을 하거나 얼굴에 이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지방이 잘 생착되고 잘 아물고 그런 과정을 밟지만 가끔 정말 안타깝게도 염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제대로 치료를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를 낳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분이 이렇게 2달 전에 복부에서 지방을 채취해서 엉덩이에 넣으셨던 분인데 이렇게 골반 쪽 오른쪽으로 염증이 생겨가지고 되게 고생을 하고 치료를 계속 했어도 잘 낫지 않아서 저에게 오신 분입니다. 보통 지방 이식을 한 후에 염증이 생기면 4개의 증상이 있죠. 발열, 발적, 붓기, 통증. 이제 발열은 열감이 느껴지는 거고 발적은 빨개지는 거고 붓기는 말 그대로 전체적으로 염증이 있는 부위가 붓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통증이 있는 건데 이런 염증의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항상 말했지만 빠르게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항생제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엉덩이 주사 그리고 혈관으로 주는 정주 항생제 치료까지 집중적으로 초기에 하는 게 좋고 대부분은 이런 치료를 적당한 시기에 적절하게 하게 되면은 회복되어서 완치되는 과정을 밟습니다. 그런데 염증 치료를 병원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약을 잘 먹지 않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컨디션이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진 상태이거나 그러면은 이게 국소화된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고 나중에 난치성 염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원활히 회복이 되고 치료 완료가 된 케이스가 아니라 치료 실패가 되고 국소화되고 만성화된 염증 그리고 난치성 염증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달 전에 복부 지방흡입을 하고 힙과 골반에 이식했다가 난치성 염증으로 진행되어서 저에게 오셨던 분입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검붉은 톤의 3cm 이상의 직경을 가진 만성화된 염증이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뒷모습에서도 보면은 왼쪽 실루엣에 비해서 오른쪽 염증 있는 곳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보이시죠? 이런 만성화된 염증, 난치성 염증을 제대로 치료 안 하고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 그 염증이 점점점 퍼지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표피를 터트리고 여드름이 터지듯이 언젠가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좀 무서운 사진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피가 탈락되면서 여드름 터지듯이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 이런 상태로 되어서 나중에 아물게 되면 이렇게 좀 흉터를 남게 되지요.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않고 병원에 찾아가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가끔 이런 염증 치료, 만성화된 난치성 염증 치료를 아주 거칠게 치료하는 그런 병원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쪽을 칼로 째고 안에 있는 염증 물질들 그러니까 고름을 이제 빼내는 그런 시술을 거칠게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걸 소위 이제 절개 배농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ND라고 하는데 인시전 앤 드리니지의 약자로 인시전은 칼집을 크게 낸다는 뜻이고 드리니지는 배농을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미용 목적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은 이 옆에 보이는 이런 작은 흉터도 신경이 쓰이는데 이런 염증이 생겨서 염증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절개 배농을 크게 하고 그게 나중에 흉터로 남게 되면 너무너무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사진을 준비했는데 좀 무서운 사진일 수 있는데 보시는 분이 엉덩이에 염증이 생겨서 절개 배농을 거칠게 하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각 염증이 있는 부위마다 절개 배농을 심하게 거칠게 한 후에 아물면서 이렇게 너무 심한 흉터가 생기셨던 분입니다. 이렇게 만성화되고 난치성 염증이 되었을 경우 이런 절개 배농을 하지 않고 제가 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흉터를 아주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절개 배농인 IND가 아닌 PND라는 방식입니다. PND는 펑처 앤 드리니지의 약자로 펑처라는 걸로는 우리나라 말로 천자죠. 그러니까 좀 굵은 주사바늘로 구멍만 살짝 내고 배농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분은 저에게 와서 천자 배농의 시술을 받았는데 저에게 와서 천자 배농을 하고 주사기로 흡입을 해서 염증 물질들이 충분히 제거해 놓고 그 안쪽에 배출을
도와주는 배출관을 거치시켜 놓고 드레싱을 하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와서 저에게 드레싱을 하고 그 다음날에도 오고, 이런 과정을 며칠을 밟는 절차로 염증 치료를 효과적으로 하게 됐는데, 그 다음날 드레싱을 했던 걸 떼고 저희가 찍어본 사진입니다. 아직도 염증 물질들이 많이 나와서 노란 고름과 피고름들이 이렇게 좀 꺼지에 묻은 상태였는데, 그날 주사기를 흡인한 것보다는 훨씬 적은 양이 이렇게 배출되었고, 천자 배농한 다음날 염증 부위의 사진입니다. 보면 이렇게 천자 배농을 하고 드레인을 해놓은 부분이 있고, 주변이 빨간 기운이, 검붉은 기운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자 배농을 한 다음날 사진이고, 이분이 그 다음날도 와서 또 항생제 치료도 하고 드레싱도 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시면은 꺼지에 훨씬 적은 양의 염증 물질들이 묻어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날 드레인이 이렇게 여전히 거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 염증 반응들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고, 이분은 천자 배농한 이튿날 나오는 정도의 염증 물질이면 이제 거의 안에 염증 물질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드레인을 제가 빼고 사진을 또 찍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절개 배농을 한 것보다 이런 천자 배농을 하게 되면은 드름을 한번 짠 정도의 흉터만 남게 되어서 훨씬 흉터를 줄이면서 이런 난치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째도 저에게 드레싱을 하러 왔는데, 3일째는 드레인을 이제 제거한 상태에서도 조금 염증 물질들이 나왔지만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째도 찍어본 사진인데, 이틀째보다 훨씬 더 이런 여드름 짠 흉터 정도의 크기가 줄어들고, 주변에 검붉은 염증 반응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3일째 이후에는 엉덩이 주사와 혈관 주사로 항생제 치료는 하지 않고, 먹는 항생제, 경구 항생제 치료만을 하고, 저에게 10일째 다시 와서 경과하기는 했는데, 10일째 보시면 염증은 거의 다 나았고, 천자 배농한 주사바늘 자국만 조금 보이는 흔적이 남은 이런 상태로 10일째 모든 치료를 종결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뒷모습 사진도 보면은 염증으로 저에게 처음 왔을 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실루엣이 모서리가 생기면서 염증이 이렇게 있었던 게 10일째 사진에서 보면은 많이 수그러들면서 실루엣이 이전보다 모서리 진 게 많이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 이식 후 만성화된 난치성 염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을 하세요.